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아침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방에 내리는 비는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비는 내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슬비가 조금씩 이틀간 내내 내리고 있어서 중국에서 오는 그 황사 현상은 말끔히 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온은요, 아침 저녁으로 아주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요, 좀 가볍게 다뤄지는 뉴스를 따라서 직접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만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톱 뉴스는요, 족자카르타의 가면, 그러니까 또뺑이라고 하는 가면 탈춤이 소개되고 있고요. 북슬라웨시 루앙 화산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마나도 공항이 아직도 마비 상태에 있다는 기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족자카르타의 탈춤 사진을 보면요, 이건 좀 근대적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풍습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머리에 빨간 두건을 쓴 것과 그리고 웃도리도 빨간색의 웃도리를 입고요. 또 얼굴에 가리는 가면도 보면요, 우리나라 전통 탈춤 또뺑처럼 해학적이지가 않고요. 그저 붉은 연지곤지를 바른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들이 입은 치마를 보면요, 좀 엉덩이를 좀 더 크게 보이고 좀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큰 폭의 치마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섹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체에 붉은색에 비춰서요, 그거에 맞춰서 치마도 좀 화려한 색을 입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게 되네요. 다만 침체하고 있는 그 족자카르타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페스티벌 제론 베땡이라고 하는 축제를 마련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런 또뺑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신문은요, The Spirit of Mask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 북부 슬라웨시 마나도 공항이 아직도 마비 상태라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는요, 마나도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둥발로 전해지고 있어요. 반둥에서 기사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지진 전문 기관이요, 모두 반둥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이런 지질 기상 이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반둥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하단에 보면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가루다 무다 축구 대표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조별 예선전에서요, 이거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조별 예선전에서 카타르에 아주 형편없이 졌죠. 근데 그걸 심판이 잘못했다고 항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요. 다시 인도네시아는 호주하고 겨뤄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거 우리가 국제적인 팀이 됐구나라고 요르단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르단은 이따 밤에 다시 10시 반이라고 하네요. 10시 반에 경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만하지 말고 요르단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면 좌측에요, 작지만은
K-팝 걸그룹 사진이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이 K-팝 걸그룹은 국내외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아마도 이런 걸그룹의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인지 그런 전망하는 기사를 싣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걸그룹의 인기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도 톱 뉴스로 나올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요, 참 르바란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마사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좀 한가하게 보이는 뉴스인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마사지하는 곳에 아주 경쟁적으로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향에 갔다 돌아온 도시인들이 그간의 피로를 마사지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마사지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본 반둥의 젠이라는 마사지 센터를 가보면요, 아주 프로급입니다. 상당히 고급인데요. 지금은 자카르타까지, 그러니까 무궁화 있는 데까지 이런 지점이 생겨서요. 그런 데를 가려면요, 워낙 유명해서 미리미리 부킹을 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을 보니까요, 미얀마 소식이 간단히 전해지고 있어요. 이 미얀마는 상당히 가려진 나라가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인도네시아는 중동 소식을 피하면서 미얀마 소식은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여간 미얀마는 지금 준따라고 하는 군부 정권이 약해지고 있는데, 약세를 타고 있는데, 이건 아세안의 기회가 아니냐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준따라고 하는 것은 미얀마의 군부 정권인데요. 지금 자카르타에 지금 보면요, 준다인가 준다라고 이런 가라오케 집이 있어요. 제 집에서, 그러니까 크바요란 라마에서 간다리아 쇼핑몰로 가는 중간에 보면 준따라는 술집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 준따는 다른 겁니다. 하여간 미얀마의 카렌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사는데요. 이 소수민족들이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피신하고 있는 사진이 소개되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소식인데요. 미얀마 군부가요, 그동안 이 소수민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졌나 봐요. 그래서 졌지만은 그래도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이 태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꾸 제가 이거 잘못 타치를 해가지고 자꾸 잘못되네요. 그리고 오늘 체육 뉴스에 보면요, 축구 뉴스에 이어서요, 이 메가라고 제가 배구 선수가 있다 그랬죠. 이 메가라고 하는 프로 배구 선수, 정관장에 속해 있는 배구 선수가 마침내 인도네시아에 와서 스나얀 아레나 에서 높이 뛰어가지고 점프를 해서 강스파이크를 날리는 사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팬들이 아주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문기자는 인도네시아의 배구도 이제는 한류를 타고 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요일 판의 뉴스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제 못다 전해드린 인도네시아 공짜 뉴스 공약의 허구에 대해서 이걸 분석한 1001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자 콤파스 신문에는요,
헨드리우 위디라는 기자가요, 브라보 기브란 후보가 내세웠던 무상 우유 제공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면은요, 1001가지 문제점에 가서 봉착할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크게 다루면은 신문사가 브라보한테 크게 혼나겠죠. 그러니까 작게 다루고 있는데요. 기자는 서두부터요, 약속을 말하기는 쉽지만은 그 실현을 하기는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라는 말로 일단 이 공약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실정으로 볼 때 이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죠. 우선 그는요, 총 8,290만 명에게 무료로 우유를 한 팩씩 마시게 하려면은요, 연간 410만 톤이 우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410만 톤이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우유도 부족한데 그거를 2배 이상 더 생산해야만 이 무료 우유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니까 인도네시아 농업부 축산국의 1001 문제점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에 가서 봉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우유 총 생산량이요 83만 7,223톤이라고 해요. 대략 84만 톤이 생산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17년부터 21년 사이 그냥 5년간의 우유 평균 생산량을 보면요 90만 톤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4만 톤, 85만 톤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죠. 2022년에도 보면요 82만 톤에 그쳤다고 해요. 그런데 무상으로 우유를 공급하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인도네시아는 연간 평균 460만 톤의 우유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870만 톤의 우유를 소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니까 이걸 쉽게 말해서 1년에 90만 톤을 생산한다고 보면은 780만 톤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 양을 생산하려면요, 소를 몇 마리 더 들여와야 되냐면 200만 마리 이상을 들여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유 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아도 390만 톤의 우유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족한 우유를 채워보려고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예산을 크게 늘려잡고요. 그 외에도 규제,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변경하고요. 낙농단지도 크게 단지를 조성을 하고 지역별로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제역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걸 막는 방법도 이 101가지 문제점에 다 요약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결국 101가지 요약에 가서 이런 것들이 다 막힐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등에서 몇십만 마리, 몇백 마리씩 사다가 인공 수정을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증식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낙농업자를 길러내는 방안까지 총 그 속에다 망라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특히 인도네시아 기대가 비슷한 브라질에서 더 많은 소를 도입해야만 이런 구제역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 막을 수 있겠다는 의견도 거기에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유 예산도 들어있는데요. 110만 마리 소를 수입하려면요 90조 루피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200만 마리로 늘리려면요 이게 얼마? 2, 9, 18, 180
180조 루피아가 든다고 하는 계산이 되는 거죠. 낙농업에 대한 투자도요, 인도네시아가 전면 개방을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국영기업이라든지 민간기업에게 낙농업을 개방해서 여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장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죠. 이런 영세한 농장들이 많은데 1헥타르를 가진 농장들도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1헥타르에 5마리 내지 10마리를 사육하도록 하고, 또 중급 이상 농가들은 한데 모아서 조합 형태로 20헥타르에 200마리 정도를 기르도록 계획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지만 20헥타르를 농촌에서 자바 지방에서 갖기는 대단히 어렵죠. 투자비도 정부가요, 장기 저리로 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 3년 동안 소득세도 30%씩 감면을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금리 융자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하는 문제도 아주 장황하게 짚고 있습니다. 지난 32년간 인도네시아는 구제역 청정국가였다고 하는데 22년 4월에 동부자와 그레시군에서 400마리 이상이 구제역에 걸린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금년이죠. 금년에 또다시 동부자와에 있는 빠스루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월 달인데요. 단 일주일 사이에 145마리의 젖소가 구제역에 걸려서 그중 31마리가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구제역 치료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2024년 현재 22만 6,827마리 중에서요, 12,637마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르고 싶어도 이 구제역 때문에 점점 소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소규모 농장의 경우는 2,231 농가가 지금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소를 그러니까 기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73,563개 농가만 낙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 생산량도 30% 정도 줄어들어서 지금은 1년에 139만 톤밖에 생산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브라질 소를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인도네시아가 질병을 좀 더 줄여보자는 그런 의도는 좋지만은 인도네시아로서는요, 상당히 대단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종이라는 게 이래요. 그리고 이 소를 갖다 다시 육종을 하게 되면은 검증을 안 거치고 이걸 확산을 했을 때 자칫하면은 지금 있는 소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은 대단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위기에 대해서 외신을 좀 더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새만금 공단에 있는 전기 오토바이 공장에 초청을 받아서 거길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새만금에 갔다가 저녁에 수원에 가서 다시 방송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되는 점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